더러운 비밀을 폭로하는 오늘의 무비 랭킹쇼 2위와 1위를 소개할게요. 자, 2위입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개화나 진짜 여자로서 너무나 화나요. 이거 실화예요. 이 영화는 내부 고발자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인신매매 관련된 거거든요. 정말 화가 나는 영화예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전직 경찰을 하고 있던 캐틀린이라는 여자가 돈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혼을 하고 이제 돈이 잘 없어가지고 남편이 애를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애한테 이제 양육비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가냐면 보스니아 지역에 갑니다. 보스니아가 어디냐면은 유럽에서 동유럽 쪽에 있는 건데 여기가 내전도 있었고 되게 시끄러운 지역이에요. 근데 보스니아가 내가 알기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하고 있는데 이 보스니아 나라 자체는 제가 알기로 이슬람 국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는 이슬람 세력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슬람 지역의 여성들이 여기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여튼 실정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이 여자가 뭘로 가냐면 UN 소속의 평화유지군. 알지? 자, UN 소속이야. UN의 평화유지군 국제기동경찰대에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제기동경찰대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보스니아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요, UN이 사설 용병 회사가 있대요. 그 사설 용병 회사한테 하청을 준대요. 그래서 가서 보면 경찰이 아니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 여자는 특별히 미국에서 군인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스니아에 갑니다. 근데 보스니아는 일단 여자들이 대접을 잘 못 받는 나라예요. 보스니아 굉장히 좀 이런 말 하면 보스니아 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보스니아 못 사는 나라예요. 되게 못 살아요. 그리고 이슬람권 여자들이 있다 보니까 남편한테 좀 맞고 막 이래도 그 어떤 누구도 막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캐서린이 나서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국제경찰기동대의 한 여성분, 되게 약간 포스 있는 나이 든 할머니하고 팀장을 하게 맡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플로리다 바라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기가 자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일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스니아 지역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이라도 미성년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강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계기로 숲속인가 뭐 어디서 2명의 탈출하려던 여자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 이제 주변 국가에서 왔는지 보스니아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사명감에 이 여자는 이제 이 주변에 여성 쉼터로 옮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니트라고 부르는 그 여성 쉼터로 후송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후송을 시켰는데 중간에 빼돌린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어떻게 중간에 빼돌릴 수가 있어? 경찰이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 제니트의 그 여성 쉼터의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플로리다 바라는 곳에서 여성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 바의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면 UN이 보낸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남성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찰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거기에 파견이 된 건데 거기서 성매매가 누구 어떤 남자들이 주요 고객들이냐면 그 UN에서 파견된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막 보는 사람이 완전 막 화가 터져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가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명만 너 잘못했지 하고 끌고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가담된 사람이
많으니까. 트레일러 보시겠습니다. Was mich nicht. Was mich nicht. 웃어.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 여기 자막이 없어서 제가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자, 이 여자가 그 영화의 캐틀린이죠. 계약에 의해서 보스니아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1999년 보스니아는 내전이 끝나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녀는 사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녀에게는 고국에 두고 온 딸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여성들을 더 지키고 싶었겠죠. 국경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막 찾습니다. 자, 플로리다 바에 9명 이상의 여자들이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동료 경찰들한테 묻게 되죠. 자, 플로리다 바의 지하실에 들어갔더니 참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매매에 가담됐던 여성들이 무서워서 증언을 피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조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점점점 얘가 사실을 파헤치려고 할수록 조직에선 그걸 막는 거죠. 도청 장치도 발견되고요. 여자를 데려가려고 했던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캐틀린은 끝까지 이 성매매에 가담됐던 여자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실제 제목은 Whistleblower였어요. 아까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자, 여기 영어 단어 보시면 Whistleblower라는 게 이 영화의 실제 영어 제목입니다. 그럼 언니, Whistleblower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내부 고발자란 뜻이에요. 내부 고발자. 이게 whistle,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근데 이게 내부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나 부정 거래를 고발하는 사람을 영어로 whistleblower라고 하는데, 이게 왜 휘파람을 부는 거가 무슨 관련이에요? 그 관련이 아니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워터게이트, 하여튼 그것도 뭐 정치 내부적인 고발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용이 된 이래로, 그때 이래로 이제 이런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가 생기게 되면 고유 명사처럼 whistleblower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요. 그 자막이 너무 슬퍼요. 자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캐서린이 보스니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용했던 민간 업체를 비롯한 그 평화 유지군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캐서린을 고용했던 미국 민간 용병 업체는 아직도 미국 정부와 계약하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지로 군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또 군인 또는 경찰들을 보내고 있어요. 캐서린은요, 그때 유엔에서 많은 내부적인 걸 고발하려고 하려다가 이 영화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곳에서 국제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1위를 공개합니다. 더러운 비밀을 폭로하는 1위 영화. 여러분, 이 영화 19금이라서 아마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바로 내부자들이죠. 2015년 11월 19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와, 이 영화 재밌어요. 나는 오늘 이 영화를 보진 않고 이 영화를 전 예전에 봤는데, 자, 이게 실제로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미생을 만들었던 그 윤태호 작가가 2010년에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만화 내부자들을 연재를 했는데 그게 완결을 맺지 못하고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완결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완성된 게 아니라서 상당 부분은 영화에서 새롭게 쓰여졌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작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영화는 아마 대한민국에 살게 되면서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거라 스토리는 제가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긴장 구도가 있냐면 이런 구도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경영 있죠. 이경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경영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재벌 회장도 나오죠. 여기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그거를 돕고 있는 게 이병헌이었어요. 원래 이병헌은 정치 깡패예요. 근데 이 안에서 뒷거래를 다 해줘요. 이 사람들이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하기 위해서 뒷거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짜주는 게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백윤식, 이강희라는 이름인데 대한민국의 유명 논설 주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설칸에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문에 사설칸에다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 잘하고 유식한 사람이겠어.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정치 뒤에 끈앞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병헌이 더 큰 성공을 원해가지고 이들 안에 있는 비자금 파일로 거래를 준비해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되고 이 일로 이강희랑 원래 안상구 이병헌이랑 같이 일했는데 얘가 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페인이 돼요. 손을 하나 잃게 되죠. 손을 하나 잃어요. 그래야 손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뭐 마네킹 같은 거 끼고 나오는데 그것도 진짜 포스 쩔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서 정치 깡패예요. 처음에는 그냥 깡패로 시작을 하다가 깡패 중에서 머리가 좀 되는 거예요. 얘 머리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요런 어떤 힘 있는 팀에 붙어가지고 뒤에서 뒷일을 봐주고 정치 깡패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조승우는 뭐 한 사람이냐? 조승우는 검사예요. 그런데 백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얘가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다가 짜증나가지고 지가 공부해서 검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는 야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맨날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야망이 있는 검사를 맡게 되는 거죠. 얘가 이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후보들의 비자금 조사를 하게 돼요.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간의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자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고의 승진기를 요것만 터트리면 얘는 이제 완전 이 업계에서 최고의 검사로 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거대 기업, 그 거대 정치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병헌이 깡패였잖아요. 이 비자금 파일을 가로채요. 그래서 수사가 종결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좌천돼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안상구가 배신을 하게 됐고 팔이 하나 잘리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기는 복수를 해야 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욕심이, 그러니까 명예욕, 권력욕, 돈 욕심,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만 이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게 뭐냐면 이병헌의 복수예요. 이병헌이 복수를 엄청 하고 싶어요.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난 복수해야 돼. 이들은 권력과 돈의 욕심이 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병헌만 유일하게 복수해야 돼. 이 복수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검사와 손을 잡게 돼요. 이 얘와 관련된 이 뭐 대통령 후보며 뭐 대기업 사장이며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네 둘이서 힘들게 손을 잡을까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이 영화를 보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영화도 막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대한민국 이거밖에 안 되니? 대한민국 나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탄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권력욕, 야망에 사로잡힌 검사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정치 끈앞풀인 이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재밌는 영화였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였어요. 아, 정말 대한민국 영화 너무 재밌는 거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유명 대사 기억나세요? 여기서 완전 유행됐던 유명 대사가 있는데, 그쵸, 이병헌이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애드립이었대요. 모히또 가가 몰디브 한잔 할까, 뭐. 아, 이거 전라도 사투리로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모히또 가서 뭐 몰디브 한잔 할까, 이게 거의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이병헌이 현장에서 직접 제안을 한 대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고 그러고, 이병헌의 영화 역사상 인생에서 이만큼 애드립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이병헌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 그 시기 너 이민정 납두고 너 옛날에 바람 폈잖아! 그 젊은 그 여자들. 제가 그 사건 이래로 그 이민정 그리고 임시덕을 너 젊은 여자들이랑 너 그거 문자지라고 주고 막. 그래서 제가 이병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배우는 배우다. 이병헌은 정말 이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영화의 큰 대들보는 사실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이 잡고 가요. 볼 것도 너무 많고, 이병헌의 그 깨알 연기들, 그리고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여기서 경상도 사투리를 저사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투리가 둘 다 엄청 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고 말이 많았는데, 뭐 그쪽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병헌은 전라도, 여기 근데 전라도 출신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고, 조승우는 경상도이지만 뭐 딱 어디 경상도 출신이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약간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 온 사람들이 약간 섞여서 정도 쓰는 그런 사투리 정도로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조승우는요, 여기서 조승우도 연기 되게 잘하거든요. 와, 이제 어릴 때의 조승우가 아니더라고요. 몰라, 이건 내 그냥 생각인데, 와, 조승우의 연기도 이제 더 성숙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약간 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조승우의 영화들을. 근데 검사 역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 검사는 미워하지도 못해요. 되게 야망에 찼는데 뭔가 약간 불쌍하기도 하지만 얘가 하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의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실제로 이 역할을 3번이나 거절했대요.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예고편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인 예고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오늘 검찰이 미래자동차와 유력 대선 주자인 장필우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이런 말도 해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제보라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눈깔이 몇 개 있어 봐요. 내가 겁내다. 미래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도청이냐? 이장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 실력은 최고인데 족보가 없어가지고 별 볼 일 없죠. 장필호만 잡. 그럼 줄이고 빼기고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잘 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호의 딸대를 물었다. 이 새끼들 지금 공사 치고 있네. 너 뭐냐?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수으로 가자고 거뜬하게.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저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 같은 이유 아니겠어? 너랑 나는 우리가 쫓는 거. 재밌더라. 영화 재밌더라, 진짜.
영화 진짜 잘 만들었더라 진짜.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야 라는 말에서도 막 어우씨 막 화를 돋궜던 거고 정말 재밌었던 영화였어요. 자, 디바 제시카의 무비 랭킹쇼는 여기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비 랭킹쇼는 랜덤으로 금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일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